자, 일단 1번, 2번, 3번, 4번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y는 로그 a가 1보다 큰 수, 그러니까 로그 2의 어떤 삐리리에 대해서, 자, 요거에 대해서 극한을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극한을 생각을 해보느냐.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로그 2의 x.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 전체가 뭔지 몰라도, 자, 전체가 그냥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야 되죠. 왜? 그래프를 그리면 로그 2x는 어떻게 그리니까? 요렇게 그리니까.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큰 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한없이 큰 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한없이 계속해서 커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무한대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밋 네모가 0으로 갈 때, 근데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로그 2의 네모는 어디로 가겠느냐. 자, 이렇게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인 거니까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뭐지? 야이씨! 벌레씨. 벌레가 무서운 건 아니고 선생님 어제 하품을 하다가 저희 벌레를 먹어가지고 근데 막 들어갔어. 뱉었는데 안 나왔어. 이거 들어간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리밋 네모가 특정한 a 값으로 갈 때 로그 2의 네모는 이 함수 자체가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 2에서 연속인 함수거든요. 연속인 함수. 연속인 함수일 때는 극한값이 뭐와 동일하다고 배웠어요? 함수값과 동일하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특정한 a 값으로 갈 때 극한값은 그때의 함수값과 동일하구나. 그래서 로그 2의 a로 간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무한대로 가느냐 0으로 가느냐.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특정한 값으로 가면 그때의 함수값으로 한없이 수렴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 우리가 했던 내용이 2의 정의라고 하는 건데, 자, 2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2는 마찬가지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이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는 정해져 있는 수예요. 파이가 변하는 수 아니잖아요. 3.14259 얼마 되는 완전 정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무리수이나 상수거든요. 그래서 얘를 무슨 수라고 부르냐면 자연상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수기 때문에 자연상수, 자연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연대수 뭐 이런 말로 써요. 근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값이냐? 2.71828 정도 되는 값인데 이 값을 어떻게 이제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더하기 n분의 1에다가 그거에 n제곱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봤냐면 1 더하기 1분의 1에 1제곱 해봤고 1 더하기 2분의 1에 제곱을 해봤고 1 더하기 3분의 1에 세제곱을 해봤고 1 더하기 4분의 1에 4제곱을 해봤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봤더니 이 값이 얘가 2고 얘가 뭐 2.25고 뭐 얘가 2.3 얼마고 얘가 2. 얼마 해서 계속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2.71828 되는 정도 값으로 한없이 수렴한다라는 걸 본 거예요.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발견을. 이 상황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발견했으니까
여기는 이 수를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어서 뭐라고 쓴다? 2라고 하는 숫자로 쓴다. 그래서 이 극한값이 한없이 2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극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내고, 그래 놓고 이제 이런 형태를 볼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밑이 1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 지수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1의 무한대 형태예요. 1의 무한대. 자, 1의 무한대 형태가 나오면, 1의 무한대 제곱꼴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2의 정의를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 2의 정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을 해서 가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써도 얘는 2고, 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이거의 역수 형태를 써도 얘도 2의 정의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에 똑같이 x제곱이라고 써도 2의 정의인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의 정의인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게 다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정의를 한꺼번에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이 형태가 1의 무한대 꼴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1의 무한대 꼴로 나오게 된다면 항상 2의 정의를 활용을 해주시는데, 형태를 보시면 전부 다 앞에 1 더하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1 더하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형태를 어떻게 바꾸냐면 리밋 1 더하기 삐디디 형태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별이 있잖아요. 별분의 1을 딱 갖다 쓰는 순간 1의 무한대 꼴이라면 얘가 뭐다? 2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식이 어렵게 주어지더라도 충분히 2의 정의를 쓸 수가 있는데요. x가 만약에 0으로 간다 칩시다. 그리고 1 더하기 아니 이렇게 합시다. x분의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x분의 1이 있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얘가 어디로 가냐면 x가 0으로 가잖아요. 자, x가 0으로 가게 되면 얘 약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1 나오지 않아요? 그죠? 1 나오거든요. 그럼 밑이 1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1의 무한대 형태인 거지. 1의 무한대 형태니까 얘를 1의 무한대 형태가 나왔으면 2의 정의를 활용해야 되고, 2의 정의를 활용하려면 무조건 1 플러스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 형태, 목표를 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 리밋 x가 0으로 갈 때 샵 1, 샵 2x. 그러고 나서 x분의 1 이런 형태로 바꾸어 주시고, 이 형태로 두지 마시고 1 플러스 형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수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역수가 있어야 된다. 이 수에 역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의 역수를 만드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지금 무언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꺼다가 쓰시라고. 갚으면 되잖아요. 꺼다 써.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즉, 여기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의 역수인 2x분의 1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2x가 필요한데 2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2를 꺼다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2를 다시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2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게 이제 우선이고, 그거 왜 변형시키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이거든요.
자,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는 이걸 안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함수를 미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분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형태를 내가 생각할 수 없다는 뜻과 동일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라는 뜻과 동일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같이 곱해져 있다. 예를 들면 2의 x제곱하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가 곱해져 있는 함수가 나왔다. 이거를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얘의 모양을 생각할 수 없다. 얘를 뭐 할 수 없다? 미분할 수 없다면 얘의 모양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은 그리죠. 요거 하나만도 그려요. 하지만 두 개가 겹쳐지는 모양은 그릴 수 없게 돼요. 이걸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을 배우는데, 그 미분법에, 자, 우리가 미분한다라는 것은 미분 계수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미분 계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한 상황에서의 극한값이라고 했는데, 그 극한값 계산하는 과정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를 못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 극한값을 구하지 못하는 거고, 극한값을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미분을 못한다는 얘기고, 미분을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형태의 함수를 그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원래는 다 그릴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그릴 수 없는 것 중에 조금 더 좋은 건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문제들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어렵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되게 그래요. 이 어려운 게 아니게 된 거를 여러분들 이미 경험을 했어요. 언제 경험을 했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수학책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수학책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거기 뭐 나오냐면 이런 거 나와요. 1 더하기 마이너스 2는 얼마냐? 이런 거 나와요. 이게 지금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은 다 배우고 나서 충분히 숙련이 되면 하나도 어려운 과정이 아니다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고 느꼈잖아요. 아닙니까? 수직선에서 뭐야 이렇게 하고 뭐 뒤로 가고 이렇게 하고 어디 뭐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인간은 유비추론이라는 걸 해요. 유비추론. 추론을 줄여서 유비추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유비추론. 선생님 대학 갈 때 논술 문제였어요. 대학 갈 때 논술 문제. 자, 유비추론은 뭐냐면 비슷한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물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걸 유비추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아리에도 닭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고 사람도 엄마가 있고 다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지구에도 엄마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유비추론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추론을 하게 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뭘 추론하시면 되냐면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되겠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선생님이 연습을 하나 시켜 드릴게요. 자, 어떤 연습을 시켜 드릴 거냐면 6번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3번 하고요. 이렇게 3개를 연습을 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이라서 사실 요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연습할 시간이 따로 많이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요거를 좀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자, 일단 형태를 먼저 보세요. 형태. 자, 형태를 먼저 봤더니 분모가 여기 밑이 1로 가요.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얘는 2의 정의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럼 2의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면 식을 바꿔야 되는데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2분의 x가 있으면 여기에는 x분의 2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다시 2분의 x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x분의 3을 다시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얘는 2로 간다. 2로 한없이 수렴을 하게 되고 얘는 약분을 하면 2분의 3이 있기 때문에 2분의 3제곱이 된다. 요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10-1번은 자, 리밋 x가 2로 가요. 자, x-1분의 x-2분의 1인데 잘 보세요. 밑 어디로 가요? 밑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지수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1의 무한대꼴이거든요. 그럼 2의 정의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2의 정의는 0으로 가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아까 무한대로 가는 이야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2로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2를 t로 치환해 주세요. t로. 자, t로 치환해 주시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리밋 t가 0으로 간다로 바뀌죠. 자, x 대신에는 t 플러스 2를 쓸 거니까 얘는 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x-2는 t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간단해지잖아요. 1 플러스 t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의 정의가 됐죠. t분의 1 뭐예요? 2예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보시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1분의 x 플러스 1이고요. x제곱이에요. 자, 보세요. 밑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럼 1의 무한대 꼴이거든요. 2의 정의죠. 그럼 2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전처럼 이렇게 1 플러스 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 1 플러스 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x-1분의 x-1을 써서 1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을. 자, 1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 플러스 2 하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식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 이쪽에다 써보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는 1 더하기 x-1분의 2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있으면 지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2분의 x-1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x-1분의 2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x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1의 무한대 꼴이니까 얘가 어디로 가냐면 2로 가요.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보시면 되는 거예요. x-1분의 2x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죠. 2. 얘는 2, 얘는 2. 2의 2승. 이렇게. 그래서 2의 제곱.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급한 건 개념 중요해요. 근데 형태 변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단원에서는 극한값 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형태 변형을 해주시는데 1의 무한대꼴 나왔다. 그러면 2의 정의를 떠올리시고 1 플러스 어쩌구의 역수 거듭 제곱을 만들어 주시면 모든 걸 전부 다 2의 정의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어디까지 좀 풀어주시면 되냐면 15번까지 풀어주시면 되고 16번부터는 다시 한번 반복이거든요. 살짝 난이도가 조금 아주 살짝 거의 흡사한 난이도가 올라갔으니까 자, 그게 이제 29번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15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안 되는 거는 자꾸 질문하시고요.
마음에 안 들어. 밖에 산책 좀 하고 가자. 땡기는 나무 진수에 얘는 이제 4로 가까이 가요. x가 4로 가면 얘는 5일 거예요.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요 그림, 얘가 0으로 가요. 앞에 그리는데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은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데 얘가 0으로 가요. 0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 안에 있는 값이 어디로 가냐? 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이제 이해해서 이거에 역수가 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는 전부 다 이해 제곱이니까 이 모양 기수하고 항상 역수가 돼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간다? 2라고 하는 숫자를 2를 쓰시고 그다음에 남는 거를 예를 들면 여기 EX가 있어요. EX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을 때? EX분의 1이 있었죠. 근데 EX를 썼으면 다시 해줘야 원래 식으로 똑같아지죠. 얘가 2면 남는 게 제곱이 있잖아요. 2의 제곱.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 게 x 마이너스 1 2x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보여주세요. x를 나누는 거죠. 얘가 얘가 50대 50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60대 무한대로 가는 X는 지수는 그대로 따로따로 분배를 변화하는 분배를 플러스 X 플러스 2X
자, 볼게요. 이것도. 자, 마이너스에 있는 것도 똑같은데,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뭐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x가 있다. 이렇게. 1 마이너스 x. 그럼 이제 이것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1 마이너스 x 만약에 뭐 3x분의 1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1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1 플러스,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x라고 써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x니까 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마이너스 x분의 1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뭘 써요? 다시.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 놓고 3x분의 1을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얘가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그 다음에 얘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해주시고요. 영어로 가면 제한상수 값이 안 나오나요? 아니,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가? 밑이 1로 가잖아. 아, 무한대로 가고 1에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를 딴 데 떼야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 그렇죠. 예. 그렇군요. 얘는 x-를 t로 치환하시고
2에 마이너스를 쓰면 어떻게 마이너스 1제곱이지. 응? 1도 써야 돼. 그럼 그냥 마이너스라고 쓰면 2에 1이라고 났어. 응? 2에 이렇게 났어. 생략한 거지. x는 1x잖아 원래.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럼 1을 마이너스 1을 생략해서 마이너스라고 쓰냐? 그럼 문제가 네. 네네. 이것만 지우고 갈게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x-1을 t로 치환을 해주면 x는 t 플러스 1이 되겠죠? 1 플러스 t가 되겠죠? t는 0으로 갈 거고요. T 전체 t분의 1이죠? 네. 그럼 그건 뭡니까? 이렇게. 자, 특정 값으로 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0으로 가게 또는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봐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0으로 가는 거나 무한대로 가는 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1로 가는 거 안 좋아요. 0으로 가는 걸 바꿔주세요. 0으로 가는 거 바꿔주려면 뭘 해야 돼?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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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모르지? 자, 답지 드릴 테니까 채점해 보시고요. 채점 한번 해보시고. 두 장 줄 뻔했네. 자, 날씨 굉장히 덥고요. 몸 상당히 지치고요. 힘듭니다. 네, 힘든데 이 힘들 때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막 강박관념을 갖고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오늘 뭐 이거 배웠으면 요거 열심히 하겠다. 뭐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어차피 미적분이니까 살짝 모르는 부분은 에이씨 몰라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막 다 잡고 가겠다고 하시면 힘들 수 있어요. 마이너스 써서 2의 제곱이네요. 아 칸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있거든요. 여기도 마이너스 2겠네요.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된 것 같고 뒤에 16번부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습하는 과정이
오늘 해야 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이 될 것 같은 문제들을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35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35페이지에 59-1번은 하지 말라고 했고요. 59-2번은 하라고 했거든요. 자, 59-2번. 자, 59-2번은 합이기 때문에 무슨 수열의 합, 그 무슨 수열이죠? 무슨 수열이에요, 이거? 왜요? 35페이지요, 35페이지. 35페이지에 59-2번 등차 수열 아닙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 SN 구할 수 있죠? 예, 구하셔가지고 값 집어넣으면 뭐 2차 10분의 1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부분문수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60-2번 하지 말라고 했고, 60-1번은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급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렴한다라는 수렴 조건만 만족이 되면,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뭐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박서연?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뭐죠? 힌트를 줄게. 공비 R이. 공비 R이. 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면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거예요. 즉, 작아지면 등비수열인데 작아지면 수렴하는 거야. 작아지면.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조건 하에서 등비수열의 무한한 합인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 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1-R분의 A, 1-공비분의 초항으로 계산한다고 한 거예요. 1-R분의 A로 계산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등비수열이고 무한히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렴 조건 안에만 들어가 있다면 1-R분의 A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문제가 수렴하지 않는, 발산하는 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즉, 등비급수 활용 문제, 뒤쪽에 있는 등비급수 활용 문제들은 전부 다 1-R분의 A로 계산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등비급수의 활용에서는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는 전부 다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거. 초항 공비 구해서 이 식에다 갖다 집어넣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62-1번부터 70-2번까지는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네. 그래서 62-1번 그래서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처음 봐도 상관없어요. 결국 핵심은 뭐니까? 이거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1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3분의 2만큼 움직인대요. 3분의 2만큼. 그 다음은 요거에 또 3분의 2만큼이니까 3분의 2의 제곱만큼 움직이고요. 그 다음은 3분의 2의 세제곱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무한히 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어디로 가느냐. 근데 특별히 X좌표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X좌표는 첫 번째, 일로 가요, 일로. 이거 X좌표, 여기 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더하기 3분의 2가 된 거죠. 0에서부터. 그 다음은요? 그 X좌표는 또 여기 가요. 그러면 이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이 얼마냐면 3분의 2의 세제곱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이 점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X좌표를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X좌표를 추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얘네들을 다 더한다. 근데 이게 3분의 2고
다음은 3분의 2의 세제곱이고 다음은 3분의 2의 5제곱이고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등비 수열의 무한한 합이죠.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걸로 하면 돼요. 자, 저걸로. 어떻게?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죠? 얼마씩 곱해져요? 3분의 2의 제곱. 그러니까 9분의 4. 9분의 4의 초항이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X좌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다음 문제 63-2번인데요. 63-2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아마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어떤 고무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이라고 했거든요. 자, 공이 있고요. 농구공이라고 할게요. 자, 땅에 떨어뜨리면 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땅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떨어뜨린 높이가 얼마냐면 3m예요. 3m. 자, 근데 그 공은 낙하한 높이의 5분의 4를 튀어 오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튀어 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 공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거랑 올라가는 거랑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떨어지는 건 노란색으로 표현해 보고 올라가는 건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죠. 3m 떨어졌으면 올라가는 건 얼만큼 다시 올라간다? 3 곱하기 5분의 4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떨어져야 되죠. 똑같은 거리만큼이 떨어져야 돼요. 3 곱하기 5분의 4만큼이 다시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리는 3 곱하기 5분의 4의 요 거리에 요 떨어진 거리 몇 배? 5분의 4배. 그러니까 5분의 4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떨어지면 3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만큼이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노란색들의 합 구해볼까요? 노란색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여라 했으니까 노란색 3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4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땡 이렇게 다 더하면 자,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1 빼기 5분의 4분의 얼마? 3이 되는 거예요. 초항이. 그 다음에 파란색들의 합을 구해볼까요? 파란색들의 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땡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에서 뭐만 뺀 거야? 이거에서 3만 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구하면 거기서 3을 빼면 얘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1 빼기 5분의 4분의 자, 초항이 얼마냐면 5분의 12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얘는 15가 나오고요. 얘도 계산해보면 12가 나와서 아, 여기서 3을 뺀 것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27m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결과적으로 핵심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핵심이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는 초항공비 구해서 이 식에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것은 초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초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자,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